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추위 좀 풀리는가 싶더니 한파 급습입니다. 서울은 지금 기온이 영하 11도, 어제보다 12도가 낮네요. 강풍 부는 곳이 많아서 피해 조심해야겠습니다. 정부가 애초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할지 발표하려다가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개신교 교육시설발 코로나 확산세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오늘 0시 기준으로 400명대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는 백신 접종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 즉 의료인, 119 구조대, 역학조사관 등이 먼저 접종하고 요양원 입소자 등이 그 다음입니다. 2분기엔 노인들이 맞고요. 여름부터 모든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백신 제품 고르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빨리 되도록 많은 사람 접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 적용 없다. 이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 손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여당은 손실보상에 앞서서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법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오늘 시사 메뉴 차렸습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내주시는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도 지금 연결되어 있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공수처 이 설립 그리고 운영 근거가 된 그 법률이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인정됐고요. 자, 이번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설훈 의원님. 뭐 당연하죠. 당연하다. 예. 헌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건 전 국민의 여망이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 당연히 공수처면은 검찰처럼 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당연한 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정을 존중합니다마는 탄생돼서는 안 될 공수처, 그러나 또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성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또 이 판결의 결과는 저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인데 참으로 아쉬운 게 많으면서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요. 자, 국회에서 그 사법농단 연루 의혹받는 법관 그 탄핵소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진행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 네. 예. 한마디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180석 의석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8년 전에 있던 또 무죄를 받았던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런 상황이 과연 이 국회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나 저는 부끄러운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서 의원께서 지도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여당의 얘기를 나름대로 듣는데 예. 이게 당론에 붙여본들 당론은 안 되니까 결국 자유토론을 붙이고 자유투표를 붙인다 하는 것인데 이게 당당하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네. 왜 이걸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놔두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판사를 길들인다는 거는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뭐 숫자만 해서 통과돼도 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헌법에 또 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현재 과정이 남아 있고 국민 여론 또 앞으로 선거 뭐 이런 걸 본다면은 예. 저는 이 상태에서 꺼냈던 거를 이제 집어넣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8년 전 걸 지금 무죄받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는 이걸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좀 자중을 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또 그런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서른 의원님. 네,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1심 판결이 보면요, 예. 반헌법 행위다. 판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자회에서도 사실은 두 분이었습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였는데, 예. 네네. 이탄희 의원이 이동근 판사는 빼고 임성근 의원 판사만 하자 해서 네. 일명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재판 개입 행위가 이 탄핵 대상이다.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소추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로 한 번도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적이 없어요. 탄핵 소추를 했던 적은 있지만은 예.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 법관만 해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또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9차례는 탄핵 소추가 된 사례가 있고요. 예. 영국 같은 나라는요, 이 민주주의 본산인데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이유로 판사가 탄핵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법과 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예. 이렇게 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어라. 시정해내라. 예. 이 뜻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법률이 위반되는 이 판결을 하고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근데 네. 당이 그러면 왜 당론으로 안 하나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데 네. 이걸 당론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당론을 안 하더라도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겨놓더라도 충분히 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7명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이래서 10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이상 발의를 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이 통과를 시키면 헌재로 가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건 2월 안으로 2월 초순에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헌재로 바로 보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추진 방식 관련해서 방금 이제 당론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답변에 대해서 홍 의원님, 네네.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이제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지요. 지금 국회 전례가 아까 서련 말씀대로 없는 것을 하다 보니 예. 이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국회에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하고 또 이게 8년 전에 해서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꺼내기가 그러나 지금 전국 주도를 여당이 보다 보면은 예.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로 갔고 이제 판사들의 이 법원의 문제를 길들이지 않으면은 이 정권 마무리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측면에서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소위 기강을 잡고 길들이기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투표라는 걸로 놔두고 보면은 저는 이거 아까 의원님 말씀은 2월 초순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사정시키는 것이 좋다. 예. 이것을 투표까지 가는 것은 국회에 얼룩진 기록을 남기고 또 국민들이 보는데 민망하지 않아요? 무죄 받은 1심에 이거를 왜 8년 전 꺼내서 지금 이 시기에 다루는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8년 전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긴 했는데 지금 검찰 항소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참고로요. 네, 네.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예.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직권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되 그 예. 판시한 내용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무죄 선언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의 사유가 주문이 되고 또 1심 재판이고 2심 재판에서는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해서 얼마든지 이건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2월 4일쯤 아마 2일날 발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4일쯤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 프로그램에 진중권 전 동아대 교수가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끝나면 이제 사법 개혁, 그다음에 언론 개혁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게 예상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언뜻 봤을 때는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죠. 예.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예. 이 언론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다. 예. 그것을 주장을 했죠. 예. 그대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언론 개혁이 어떤 형태로 될지, 네. 또 사법 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고 가야 할 문제이죠. 예, 홍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한다. 예. 우리가 명분상은 시대적으로 그럴듯한데 사실 이 세 개 기관이 대한민국 기본의 뿌리인데 이걸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잣대를 내서 전부 사정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 정부 또 국가 이 그동안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인데 예. 저는 이렇게 무모한 권력이 있다 또 180석을 가졌다 해서 무모한 짓을 할 것은 아니고 검찰개혁을 지금 여야가 또는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고 우리가 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을 또 이거를 소위 하나의 적폐적인 이런 사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잣대를 내는 거는 참 위험하다. 언론을 또 감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언론을 어떻게 구조를 지금 여당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또 조정을 해서 어떤 증보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 부분은 지금까지 논제를 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새롭게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사법권 문제, 언론 문제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국민과 직접 관계되고 이 국민의 기존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그렇게 여당의 백발섭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조정을 하고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이건 잘못하면은 저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앞서서 청문 보고서 단독으로 채택했고요. 국민의힘 불참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근데 좀 유감스러운 거는요. 예. 지금 27번째로 예.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야당이 이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이죠. 예. 이걸 보면서 참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 27번이나 안 했다는 거는요, 무조건 다 안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이걸 이를테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이 27번에 한 17번 정도로 줄였다 한다면은 예.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통과시켜줄 사람 통과시켜주고 안 해줄 사람 안 해주고 이걸 가려서 하는 거구나. 이걸 보면요. 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신뢰성이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안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은 뭐 흔히 그런다. 아예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박범계 장관이 이제 27일 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 장관이 됐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됐지만 다 해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 사과한 게 있는데 박 장관이 6,400평 되는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6,400평 산지 6,400평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빠뜨려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자신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예. 뭐 공천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기소도 됐고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받은 그런 사안이고 그 외 부분들도 다 성명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는 것은 야당이 나는 전략적으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 의원님, 예. 이게 27번 이게 강행이 아니라 이 사실은 27번 사실은 무조건 첩초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껏 국정을 논하면서 이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여야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청문회를 하고 해놓고 그 국회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대통령 직권으로 27분을 그냥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쪽 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서른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문제가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위장 취업 전원 문제, 그 다음에 매춘했다고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오고 있고 임야 토지 재산 문제, 그 다음에 고시생 폭행 의혹에 관한 문제 7차례나 차장이 압류됐었어요. 이 장관하신다는 분이. 그 다음에 충북 소유의 자산세를 대납을 딴 사람이 한 의혹의 문제. 그 다음에 최측근들이 금품수수 사실로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구속이 되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8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 대표라는 야당이 동의를 해줍니까? 이것을 본인이 해명해 줘야 되고 대통령은 임명했다 하더라도 국회 청문회에서 보니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고 야당 뜻이라면 좀 받아들여서 새로운 장관을 흠집 없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 이게요. 예. 대통령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이나 우리 야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정이 자꾸 뒤틀려가고 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걸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는 마무리 정부에서 이런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건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기 전에요. 서른 의원님한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청취자 1309님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예. 그 수많은 죽은 분들이 있는데 그 제조사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예. 나는 그 판사분이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뭐 절대로 받는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조사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좋은 지지적이신데 이런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판결이나 잘못된 법과 위반되는 국민정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은 탄핵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판사들에 대해서는. 예. 홍 의원께서도 좀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혹시? 저는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바르게 잡아야 할 우리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에서 심판 내린 것을 예.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어렵고 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좀 듣고 들어올 텐데 두 분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 아직 전화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홍표 의원님도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4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집값 잡는 게 이제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 신경전이 참 치열한데요.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 예, 이 참 내 집을 갖겠다는 이 생각은 우리 모든 서민들의 이제 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자기 조건에 맞게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를 잡고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쭉 해왔는데 근데 이게 그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송구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예. 이게 뭐 청년,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은 서울만 하더라도 7억 이상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내 집밖 갖는 거는 이제 포기다. 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뭐 예. 전적으로 정부와 우리가 잘못해서 된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또 했는데 예. 그러나 이 집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이제 세제가 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2월, 3월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더 안정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 이제 서울시장들이 새로 나올 텐데 예. 서울시장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예. 입장들은 네.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우리 서민들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시장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집값 안정 문제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들과 갖고 있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공영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울 집값 안정을 잡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쪽은 민간주택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영 개발을 주로 하고 예. 부차적으로 민간 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집값 문제를 잡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3월 되면 좀 재정 문제로 정리가 좀 되고 네. 그 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한층 안정된 상태로 갈 것이고 이 집 짓는 건 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3, 4년 예. 걸리는 거니까 적어도 2, 3년 후에는 서민들도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홍표 의원께서도 정책 공약 평가해 주십시오. 예. 역시 우리 서른 의원님이 그 양심적인 참 죄송함과 또 잘못된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가 참 고맙고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주택은 의식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방금 서 의원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고 전세가 월세가 있는데 이 경제 부분은 시장 경제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제 경제로 지금 이 경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손을 댔다가 지금 와서는 집값도 못 잡지, 전세값도 그렇지, 월세도 그렇지. 지금 이 주택 문제는 지금 이 4년 동안에 완전히 지금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손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먼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경제에 다시 돌려주고 여야 전문가가 모여서 이
이 중요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예.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지금 시장 후보 나오신 분들이 결국 시장이 돼도 누가 돼도 1년밖에 못 오는데 3년, 4년, 5년에 매뉴얼을 내놓고 15만 채, 20만 채, 30만 채를 건설하겠다. 이거 지금 서울 시민이나 국민에게 이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1년 임기 남은 동안에 30만, 15만, 20만 채를 만듭니까? 그리고 1년 안에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거를 마치 30만이다, 20만이다, 허블 좋게 이렇게 놓고 자기 공약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할 수 있다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무지에서 나온 독선의 주택 정책이다. 이래서 저는 이런 허울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잘못된 거를 시정해서 바로잡겠다는 쪽으로 가는 시장이 앞으로 진실된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야권 단일화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안철수 후보의 몸 달아 오른 모습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도 바로 반격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입당설도 나오고요, 안 대표에. 네. 자, 양측 간 단일화 두고 각가지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근데 저희가 뭐 남의 당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해나갈 입장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보면 뭐 우리랑 같이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근데 너무 이 당 저당을 전전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은 항심 쭉 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없이는 정치가 이게 쉽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안 대표께서는 한 마음으로 쭉 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항상 저렇구나.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것 아닌가 하는 충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항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 일요일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예, 네. 별로 하신 말씀 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홍문표 의원님.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심사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조금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합당을 하자, 그다음에 단일화하자, 뭐 입당 이 세 가지를 놓고 승부르기를 사실 했는데 우리는 우리 내로의 원칙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조급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입당 문제도 조금 솔솔 나오고 또 뭐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합당 문제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단일화와 입당 문제를 놓고 조금 저울질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단일화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주시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대 발언한 논란 이거 해서 관련해서 짧게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 예. 이건요. 예. 같은 의원으로 참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예. 바로 사과를 해야 되죠. 예. 이건 후궁론하고 나오면 성희롱 아닙니까? 예.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 참 보기 민망하고 국민께 너무 이게 지나친 이야기죠. 망한 수준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조수진 의원 우리 당에서는 사퇴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정말 이건 석고대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가만히 깔고 국민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네, 홍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네, 국회는 역시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이런 걸 계기로 국회가 좀 품격 있는 국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 의원에 대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했고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덟 중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방금 여의도 중계석 들으시면서 청취자 2226님께서 집값 안정이 아닙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부에서는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직 상실 1심 선고 관련해서 토론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